AI를 믿다가 허를 찔린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교훈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2023년, 3년 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당시에 이스라엘이 첨단 감시 장비인 아이언월이 통제소로 지금 사용됐었는데 그게 무력화됐던 적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아이언월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2021년 완공됐고 감시 카메라 센서를 적용해서 여기야말로 진짜 최첨단 기계로 지금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마스, 폭파, 불도저로 무력화 후 침투. 그래서 이스라엘이 1000여 명이 사망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걸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북한도 보면 기술이 또 많이 발달해 있는 상태고 북한에는 민정부대라고 해서 주로 GOP를 돌파하는 전문 특수부대까지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도 본다면은 그런 AI와 경계 철책만을 설치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런 걸 감지 시스템을 감지했을 경우에는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후방에 있던 좀 이제 기동화된 부대들 많이 좀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수립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감시 위주로만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이없이 불도저까지 끌고 올지 전혀 몰랐겠죠. 근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하마스의 어떤 기습 공격에 어이없이 뚫린 사례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게 바로 2023년에 박현동 교수님, 그 하마스가 2023년에 이스라엘의 아이언월을 뚫고 지금 그냥 유유히 걸어가고 있는 네. 하마스의 군 병력들의 모습도 저희가 지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렇지 않게 그냥 같이 나가 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전자장비를 무력화시켰고요. 네. 5분 만에 뚫렸습니다. 이게 조 단위 넘게 든 돈이 있어서 굉장히 자랑했던 거거든요. 네. 뚫린 거 이걸 우리는 엄청나게 교훈을 삼아야죠. 5분 만에 네, 뚫렸습니까? 5분 만에 뚫렸습니다. 오래 걸리지도 않았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전탄처럼 네. 전기 장치만 무력화시키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니까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네.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냥 무력화만 시켜놓고 유유히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저것 때문에 이스라엘인 1000여 명이 사망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2013년의 영상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AI 첨단 감시 장비가 무력화되는 모습.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지금 전투 모드 쓰지 않고 그냥 아무런 경계도 없이 그냥 뚫려버리는 국경 철책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저런 부분들이 이제 걱정스럽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규백 국방장관은 2040년까지 경계 병력 감소를 언급했습니다. 22,000명에서 6,000명까지 4분의 1로 줄이겠다 했습니다. 10년사에서도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굳건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미래 안보 환경에 대비한 국무조 개편 등 흔들림 없이 준비해 나갑시다. 군인으로서의 긍지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오고 싶은 군대,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을 이루어냅시다. 물론 국방부에서 저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 최근 저출생으로 인해서 병력 감소가 불가피한 건 사실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병력 감축이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 1월에 전방 군단 하사 충원율을 보시면 2군단, 3군단, 1군단 76%, 70%, 49%였는데 1년 만에 불과 1년 만에 53%, 52%, 38%로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전방에 있는 병력을 감축하는데 4분의 1로 줄이겠다라는 부분은 걱정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만약 GOP에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어떤 장비들이 들어가는지 예상을 한번 해보죠. MDL에는 지금 레일봇 집중 감시를 할 수 있는 저런 장비들, 그리고 GOP 철책에도 하이브리드 로봇, 레일봇, 그리고 드론 탑재가 된 다목적 순찰 차량, 전투 순찰 차량, 그 민통선 철책에는 GOP 초소, 드론, 그리고 초고속 무선 통신망, 예지 클라우드, 예지 컴퓨팅, 또 GOP 초소 이런 식의 다양한 장비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전망은 나오긴 합니다만 그래도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는 지적이 항상 뒤따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시험 환경조차 제대로 좀 마련이 좀 안 된 걸로 좀 알려져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작년 예산에도 이게 삭감이 됐었죠. 결국 그런 걸 봐서는 만약 지금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병력 감축의 속도를 기술은 좀 전혀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마치 이런 이제 뭐 환타지죠, 환타지. 이런 장비만 도입하면 우리가 완벽하게 병력 줄여도 우리의 군이 전투 임무에 이상 없다고 하겠지만 뭐 무인 다목적 차량 경우도 지금 도입 사업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은 항상 처음 가는 길입니다. 처음 가던 길이다 보니까 시험평가 기준도 처음 마련하다 보니까 과정에 오류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뭐 지금 병력 감축을 이걸로 저기 뭐 완전히 한다는 거는 뭐 저는 좀 환상에 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병력을 대폭 줄일 경우 여러 가지 우려되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병력 감축을 하기 전에 더 구체적인 어떤 대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뒤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우크라이나 파병 병사들에 대해서 유독 많은 정성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왜 이렇게까지 병사들에게 정성을 쏟는 건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무엇 때문입니까, 신종우 위원님? 예, 결국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북한은 많은 이제 그 기회가 되었죠. 따지고 보면 처음에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많이 이제 그 감추고 있었던 게 또 북한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망자가 많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 돌아온 시체들도 얼굴을 알 수 없는 시체로 돌아온 시체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면 이 러시아 파병의 전사자가 유가족들이 오히려 군 내부적으로 불만을 할 경우에는 내부가 동요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파병에 관련된 뭐 추모관도 건립하고 네. 결국 이 러시아의 그 참전 군인들의 어떤 뭐 뜻을 좀 기리는 걸로 보여지는데 결국은 뭐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돼서 그렇게 처음엔 너무 어이없이 많이 죽었거든요. 준비 없이 가다 보니까 결국 그거를 이제 또 내부 동료가 이럴 것 같은 어떤 달래기 어떤 의도로 좀 보여집니다.